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미안 관계대명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라. 다음 장 넘겨보셔라. 이미 펴져 있네요. 지지. 자, 관계대명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관계대명사에 내가 중학교 때 고통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어떠셨어요, 우성민? 쉬웠어? 김수현 어땠습니까? 관계대명사 어땠어요? 할만했어? 그랬어? 고은세 어땠습니까? 할만했어?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세대가 거듭을 할수록 어려운 것들이 점점 쉬워지는 추세.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인수분해하는 게 우리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 대학 수학이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화해 가고 있다. 관계대명사 쌤 때만 하더라도 제일 어려운 문법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젠 그냥 껌. 그래서 이제 분사가 조금 헷갈려지기 시작하면 너네 후배들은 분사도 껌. 그럼 이제 수능어법에 다른 걸 도입하는 수준까지 오지 않을까. 근데 수능이 공인 영어로 바뀔 수도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토익처럼. 어찌됐건 이 관계대명사는 우리 중학교 때 많은 강조가 있었던 어법 중 하나이다. 관계대명사가 헷갈리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대명사가 뭐다 목적격이다 소유격이다 주격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고, 관계대명사에 따라서 바뀌는 문법들도 헷갈렸을 것이고, 관계대명사를 넘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이해하는 게 헷갈렸을 수도 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헷갈렸을 수도 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중 일부가 관계부사가 된다라는 개념이 중간에 결석해서 까먹은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관계대명사를 겨우 이해했더니 복합관계사가 나와가지고 사람 열받은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쌤이 나열한 어법만 해도 4가지나 이야기를 했고요. 중3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쌤이 말하지 않는 관계대명사 중 계속적 문법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 문법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가 왜 헷갈렸을까라고 하면, 자, 메모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영어로 relative pronoun이라고 해요. relative가 무슨 말이에요? 관계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일본 놈들이 그냥 직역했어요. 직역. 대명사끼리 관계 있어? relative pronoun? 관계 대명사구나 라고 했지만, 자, 우리 반은 개념을 좀 달리 가서 관계 대명사를 볼 때 얘는 쌤이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은요, 자, 얘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접속 대명사다. 접속 대명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예요. 왜? 우리는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관계 대명사다라고 하면 속으로 접속 대명사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접속 대명사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관계사. 관계사네. 미안. 이렇게 써요. 전 대명사만 얘기했어요. 자, 관계부사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접속부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lative pronoun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다. relatives라고 하고 relative pronoun.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접속대명사다. 그럼 접속대명사다라고 하면 관계대명사의 구성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지. 뭐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그래서 접속대명사다라고 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접속대명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이면서 절과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관계대명사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 한번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만들기. 자, 관계대명사 만들기. 예문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예문 말고 쌤 예문 써보자. 자, the boy is my son. He is swimming in the poo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문에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2 때 배운 거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짚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는 길도 물어가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됐어. 아이씨, 만들어. 엔드 일단 넣어주시고 죄송 엔드 한번 넣어주시고 자, 앞, 뒤 문장에서 겹치는 명사와 대명사를 판단하라. 분사구문 만들기처럼 앞뒤 문장에서 뭐가 지금 중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더 보이가 보이고요. 뒤에서는 히가 보이지. 요거 판단하는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판단하는 것이 1번이 되겠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접속사가 이끄는 접속사절에서 대명사와 접속사를 합쳐줄 것이다. 그러면 and he 요 절에서 얘랑 얘를 플러스 시키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볼펜 푸셔졌어요? 얼른 적으세요. 자, 세 번째 합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대명사가 된다. 합친 것이 이끄는 문장을 겹치는 것 중 앞에 것 합친 것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을 겹치는 것 앞쪽에 겹치는 문장에 붙여보자라는 것. 이게 붙여진 이 end부터 풀까지를 보이 뒤에다가 붙이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역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역할이 되겠다. 오케이. 그다음 네 번째 이 앞에 있는 명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선행사. 그래서 선행사에 맞게 관계대명사 써주기. 선행사가 the boy 사람이니까 이 and랑 he 붙인 거를 who로 바꾸는 것이 네 번째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 자, 그래서
앞에 거를 요거를 이제 계속 연습이 되다 보면 바로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나? 지워도 되나요? 자,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면 hun하되 사물 동물은 위치대 선행사를 포함하면 what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관계대명사 what 밑에가 조금 더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the things that 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he things that으로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the thing that 해가지고 대체로 단수 취급을 하는데 때때로 복수 취급을 하기도 함에 주의하라. 때때로 복수 취급을 함에 주의하라. 자, 이랬을 때 자, 선행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절이 된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 된다. 근데 what은 이미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what은 명사절이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꾸밈을 받은 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what은 명사절이지만 나머지 which나 that 같은 who 같은 친구들은 다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수일치할 때 배웠습니다. 명사 이후로 관계 대명사 절이 왔을 때 수식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라고 했어. 수식어 어떻게? 두 단어 이상 있기 때문에 뒤에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용사를 걷어내고 나면 남게 되는 명사와 동사의 수일치를 해보라 라고 했던 게 첫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그 당구장 두 번째 한번 별표 한번 쳐볼까요? 당구장 두 번째, 여기. 당구장 두 번째 별표 한번 쳐보자. 당구장 두 번째예요. 요거. 자,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의 접속사 역할을 겸하므로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두 개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울 때 우리 무슨 훈련을 했었냐면 뒷문장이 어떻습니까? 기억나시죠?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해요. 이 얘기했었어. 이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 대명사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고1쯤 되면 접속사의 존재를 까먹게 됩니다. 그러나 접속사가 분명히 존재한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We need lots of natural resources to live. Many of them have become exhausted.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 무시해요. 자, 쌤이 이 연결사 첫 페이지에 쓴 내용 뭐였지? 연결사 첫 페이지에 쌤 뭐라고 썼죠? 이묘 읽어보시겠어요? 연결사 첫 페이지에 쌤이 뭐를 적으라고 했을까? 빨리 베껴봐. 구성민 읽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연결사 첫 페이지에 완전한 인간이 안 되니 필기를 한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렸구나. 자, 이렇게 보세요.
두 개의 완전한 절은 접속사 없이 컴마로 연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 고은세 알겠어? 앞에 보세요. We need lots of natural resources. Many of them have become exhausted. 이렇게 말하고 있어. 문장 두 개 완전하지. 얘를 접속사 없이 연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접속사를 붙여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대명사가 여기 있네. 여기다가 접속사 붙여가지고 위치로 처리하세요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2 초반 혹은 고1 후반에 나오게 될 어법입니다. 당장 눈 감았다 뜨면 오는 내년에 볼 시험이다. 너무 비하기 심한가요? 눈 감았다 뜨면 내년이요. 고은세 눈 감았다 뜨면 내년이요. 알았어. 자 다시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원칙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칙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usical is based on earlier novel. It goes back 이렇게 말했는데 컴마로만 연결할 수 없으므로 and랑 붙여줘. 접속사를 붙여가지고 위치 처리를 하라 라는 게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거. 알겠지? 원칙대로 하시면 된다. 김수현 알겠습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고은세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래가지고 관계대명사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관계대명사절의 역할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요것은 어법 문제 풀 때이고 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고등부에서 내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적 용법을 배우고 있는 파트라면 시험에서는 구분을 해주셔야 해요. 그럴 때 자, 관계대명사 이거 말고 쌤이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자 드디어 쌤이 그 비밀을 말할 때가 되었는데 그 관계대명사도 모른 채로 고3 100점 맞고 앉았다라고 했던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맨날 하거든요. 기억나시나? 처음 들어보시나? 기억 안 나요? 자, 쌤은 관계대명사의 개념도 모른 채 고3 독해를 했는데 그게 어떤 방식이었냐면 관계대명사가 일단은 의문사 모양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의문사 모양인 점. 그 다음에 그 의문사가 앞 대상을 가리키는 점은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몰랐지만 쌤 고3 때 독해 어떻게 했었냐면 나는 가진다 두 형제를 걔네들이 became 파일럿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직선형으로 해석했어요. 오케이? 컴마가 있어도 똑같아. 그녀는 두 남동생이 있었다. 그들이 파일럿이 되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중학생용 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지금 우리가 배울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해석을 그냥 이제 요렇게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 계속적 용법처럼 직선형으로 독해하라. 계속적 용법처럼 직선형으로 독해하라. 이렇게 하면 다 해석할 수 있어. 위에 거 한번 해볼까? 뮤지컬은 근거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소설에 그것은 거슬러 갑니다. 인기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가면 쭉쭉 갈 수 있잖아. 위치가 뭐를 가리키고 있는지 앞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쌤은 독해를 할 때 속으로만 독해했었잖아. 그래서 뭘로 통일했냐면 이 관계대명사 해석을 다 개로 통일했어요. 개. 그녀는 두 남동생이 있다. 걔는 파일럿이다.
가능하지. 해석되지. 그냥 남동생이 있다. 걔는 뭐였다. 자, 뮤지컬은 초기 소설에 근거하고 있다. 걔는 거슬러 올라간다. 다 해석되잖아요. 다 통칠 수 있어요. 오케이? 이 관계대명사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 명사절까지도 여러분 요거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명사절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나는 알아요. 그가 학생이라는 거지. 노우가 뭐 하고 있대? 학생이라는 걸 노우하고 있대. 이렇게 그냥 지금 이해한 거야. 알았어? 동사 다음에 이 대시 노우 가리키고 있구나. 이 후가 브라더 가리키고 있구나. 앞에 거 가리키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독해 연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자, 요거 두 개 나누는 거 중학교 때 끝입니다. 알겠지? 자, 대신 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자, 우리 학원 실정에 맞게 하면, 자, 제한적 용법이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형용사절을 이끌게 될 겁니다. 형용사절을 이끌 것이고, 선행사를 보충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부사절이거든요. 계속적 용법 부사절이거든요. 근데 학원에선 해석을 위해서 형용사절 처리, 구문 분석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어찌됐건 얘는 앞에 거 가리키고 꾸미고 있는 건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밑에 거 한번 에펠탑 한번 볼게요. I visited the Eiffel Tower last year. 나는 에펠탑에 지난해 방문했다. 걔는 324m짜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이런 것들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의 역할은 명사절에 해당한다라는 거 얘기했고, 자, 주격, 목적격 다음 장에서 이것만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자. 주격, 목적격. 자, 관계대명사에서는 격을 가질 수가 있는데 격은 어떤 품사가 갖는 거라고 배웠을까요? 윤재훈. 어떤 품사가 격을 가질 수가 있지? 어떤 품사가 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현수. 자, 이미은 어떤 품사가 격을 가질 수 있죠? 넌 알아요? 알 것 같은데 책도 안 넘기고 말이야. 자, 격은 우리 이제 동사가 수일치, 시제일치, 태일치가 씁니다 하는 것처럼 격을 갖는 것은 대명사가 갖는 거예요. 대명사가 갖는 것이다.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도 대명사의 격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있어요 해가지고 주격이다. 목적어 자리에 있어요 라고 해서 목적격이다. 소유의 한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유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I, me, mine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우리 중1 때 다 암기했습니다. 이것이 위치에 따른 대명사의 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자, 이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했을 때 아까 순서에 있어서 접속사 절에서 문장 성분이 무엇이었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에서 대명사가 주어였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빠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대명사가 목적어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주어가 빠지고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목적격은 그냥 생략이 가능하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비동사랑 결합해야 생략이 가능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그냥 생략할 수 있어. 자, 근데 학교에서 자주 다루지 않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소유격은 후주로만 나와 있는데 소유격 메모하면 오늘 수업 끝이 알겠지? 소유격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마무리하고 끝을 냅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예문으로 한번 보면은 아까 순서대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겹치는 친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겹치는 친구 찾아냈지. 겹치는 찾아냈으니까 접속사랑 얘랑 붙여놓겠다라는 거. 오케이? 접속사랑 얘랑 붙여보자까지 해서 이렇게 두 번째가 시작이 되는데, 자, it는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이었어, 아니었어? it 혼자 쓰일 수 없어요. 루프랑 결합돼 있지.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 하지만 얘가 이미 붙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일단 한 덩어리로 가져와 보자라는. 얘는 한 덩어리로 가져왔을 때 세 번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자, 후주로 통일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 영어에서는.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중3 때 다루게 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소유격 뒷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루프 겉보기에 완전합니다. 겉보기에 완전. 여기 적어볼까요? 겉보기에 완전. 겉보기에 완전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소유격 대명사만 써서 소유를 나타낼 수는 없어. 오브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것의 지붕은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얘랑 겹치게 됐어요. 지금 소유를 나타내는 다른 말. 그러면 얘랑 합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게 되면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자, 오브 it은 아까 it처럼 뗄 수가 없어. 그러면 접속사를 움직이게 하면 돼. 접속사를 움직이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지? 자, it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and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처리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을 때는 지금 문장이 어때요? 완전하다라는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붙이려는 특성이 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행사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세 번째 문장. 자, 이래서 오브 it 소유격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격을 지금 다루는 학교라면 이거 두 가지를 대결을 시킬 건데 차이점이 뭐인 것 같아요? 관사가 없고 관사가 있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관사가 없고 관사가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봐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소유격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출하는 연습하시면 나중에 좀 편해질 것이다. 소유격은 고2 후반 때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숙제 대비권에서 대기하겠습니다.